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담비대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신년마다 점들 많이 보시죠. 뭐 사주도 많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요새는 또 AI로도 사주 팔자나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그런 툴들을 통해서 2026년 과연 우리는 운수가 대통할지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붉은 말의 적토마해인가? 뭐 힘차게 달려나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딘가에 기댈 구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점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은 있어. 나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정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갇혀있는 생각만 하게 되고 정해진 대로만 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그렇게 의문으로 다가와서 그런 걸 그다지 신뢰하진 않는데 둘은 잘 보러 다니잖아. 그럼 뭐 점들도 보러 다니고 특히나 장명소에서 지어오셨나 어머님께서 예명을 장명소에서 지은 예명을 지금 또 서반장은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삶에 되게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나 각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그 경험들을 들려줘 봐봐. 어떤 점들을 봤었고 뭐 에피소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사주도 봤고 신점도 봐봤는데 저는 사주, 신점, 타로 다 맞다, 보는 거 타로. 좋아요. 뭐 나는 맹신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봐는 재미도 있는 것도 있고 기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응원이 필요할 때 나 좀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잘 안 해줘. 돈을 내고 응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내 이제 경험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장 이렇게 사주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던 거는 고3 때였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교대를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교대를 가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막 또 선생님도 너는 선생님이 어울린다 막 이래가지고 사주를 보러 갔어. 내가 진짜 선생님을 할 상인가 이렇게 보러 갔어. 근데 가니까 뭐 내가 뭐 딱히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뭘 지원했다라든지 뭐 하겠다 고민이 있었다 이게 아니야. 다 그냥 내 사주팔자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꾸 공무원, 선생님, 말로 먹고 살 팔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데를 또 가. 또 그 말을 하는 거야. 그거 몇 군데를 가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약간 그런 응원인 거지. 어떤 말을 듣고 싶었어? 선생님 안 맞고 다른 거가 맞는 사주다. 뭐 이런 성격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가는 곳마다 다 선생님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머님이랑 같이 갔겠네?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아니 그때 우리 혼자 왜 갔어? 사주 카페 같은 것도 많았어. 친구랑 많이 가기도 하고. 그때는 막 혼자서 막 화낸 게 그거야. 내가 사주를 선생님 사주로 타고났으게 만들어놨으면 선생님을 하고 싶게 만들어놨어야지. 막 그랬는데 약간 신기했던 지점은 교사를 그만두고 배우를 좀 준비를 하고 나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그냥 보러 갔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 그게 좀 되게 신기했었어. 뭔가 바뀐 건가? 사주나 뭐 그런 운명. 근데 이게 그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의 그 방식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주 책에 적혀 있는 그거는 정해져 있어. 그 한자들 막 있는 거, 뭐 목, 수금, 지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보고 해석해 주는 건 그 사람들의 실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런 관상이나 느낌이나 대화를 할 때 스타일이나 뭐 또는 어떤 고민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토정 비결만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잘 본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봤을 때 그렇게 말해 주는데 근데 웃긴 건 사주를 보러 가잖아.
다 고민 상담하다 와. 음. 약간 그런 일종의 저렴한 심리 상담 같은 맞아. 느낌이야. 뭔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듯. 음. 그런 면에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커. 음. 나도 미래가 불안할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과 고민이 들 때 주로 사주나 뭐 신점이나 이런 걸 보러 가는데 지금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통번역대학원 입학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음. 정말 될까 말까 손에 땀을 쥐면서 막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사주를 한번 보러 갔어. 근데 거기가 사주랑 타로랑 같이 해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되게 경력이 많았고 이렇게 사주를 딱 봐주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아 사실은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지금 합격할지 너무 걱정이 된다 하니까 합격 여기 합격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할 팔자래. 아 그러냐고. 아 그러면 난 타로로도 한번 이 운을 점쳐보고 싶다 하니까 아 합격인데 이러면서 막 타로 이 카드를 막 넘기더니 봐봐 합격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진짜 정말 합격인가 그냥 뭐 반신반의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진짜 합격이 된 거지. 그렇게 뭔가 확정적으로 너는 합격이야 했는데 진짜 맞아버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50%의 확률이면은 그것도 그렇긴 하네. 생각보다 높은 확률 아닌가? 그렇긴 한데 너무 당연하게 너는 합격이야 라고 말해주니까 그 당시로서는 뭔가 마음이 잠시나마 안정이 됐고 아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더 품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 실제로는 약간 심리적으로 기댈 구석이긴 했네. 어, 약간 기댈 곳 그 구석이 필요했던 거지. 결국에는 나도. 불안한 마음으로는 계속 힘드니까 일상이. 근데 반면에 진짜 안 맞았던 거는 신점을 보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제주도에서 유명한 아저씨인데 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냥 통화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랑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내가 아는 언니가 그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목장이 있어. 말을 그려놓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아저씨야. 그래서 나도 갔는데 나와 관련된 뭔가 한자 같은 거를 막 적어 주셨고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잘 먹고 잘 살 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리고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한다. 결혼하네. 그래서 진짜 결혼하나?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왔지. 그런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별을 했고 그래서 뭐야 안 맞잖아 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냥 나는 맹신을 한다기보다는 내 앞에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좋은 얘기를 들으러 가는 느낌? 나쁜 얘기하면 그거는 뭐야 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 역시 난 잘 될 팔자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자신감 얻고 오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말이 진짜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니까 사실 답정너야. 정해져 있어 답은. 내가 원하는 건 있어. 뭐 안 좋게 얘기해도 뭐야 돌팔이네 이러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정신승리하고 뭐야 넘어가는 안 맞네. 나 같은 경우에도 한 15년 전 뭐 이럴 때 처음 한 16, 17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 강남 일대에 사주 카페가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맞아. 그 유행 때문에라도 한 번은 가서 보긴 했었거든. 근데 그게 그때 사주 카페를 그래도 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은데 다 일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또는 꿈꾸고 있는 일 아주 잘 될 것이고 재물운을 타고 나서 돈을 크게 벌 것이고 뭐 한 향후 10년 안에 그렇게 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어. 그랬으면 난 지금 이미 돈 많고 건물도 올리고 그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질 않는다는 거야. 얘기를 들은 걸 되짚어 보면 하나도 맞는 구석이 없잖아. 이렇게 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전에 맞을 리가 없지. 그게 어떻게 맞겠어.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좀 기분 좋지 않았어? 아니 기분은 좋지. 그런 걸 하러 간다는 기분 거야. 좋으러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전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비싸던데.
금액을 혹시 밝힐 수 있어? 뭐 가장 적게 들인 돈부터 나는 한 요 정도 돈을 지불해 봤었던 적 있다. 보통 타로는 한 3만 원, 음. 5만 원 이렇게 되고 사주도 한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신점은 좀 비싸죠. 10만 원 이상. 그 2024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네가 정말 극도로 짜증을 낸 상태일 때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일을 해도 될까 계속 약간 그런 고민 때문에 신점을 한번 유명한 데가 있다고 보러 갔었는데 그게 한 10만 원, 15만 원? 그랬었어. 나는 보통 사주 보면 5만 원 정도 선이고 신점도 나는 5만 원에 봤었어. 제주도 내가 봤던 거기는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서울에서 사주 볼 때 한 번 10만 원 냈었었고 근데 이제는 이 돈이 좀 아깝기는 해서 앞으로 뭐 5만 원, 7만 원까지는 낼 의향이 있는데 막 10만 원 넘어간다 이러면은 안 볼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었어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고3 때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너무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다녔던 거고. 그럼 그리고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막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쓰다 보면 한 몇십만 원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주 카페는 또 그렇게까지 3만 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내 삶이 좀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바뀌고 이러면서는 불안정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이 된 상태인 거잖아. 싫어하는 걸 그만뒀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동안 안 보다가 뭐 중간에 가끔씩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하도 배우 일이 안 풀리니까 뭐 배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넌 배우를 할 상이야라는 걸 듣고 싶어서 가는 거지 사실적으로는. 그러고는 처음 간 게 재작년에 공반장님 때문에 갔던 거였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떤 힘듦이라든지 정말 듣고 싶은 말에 그 강도가 강할 때는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할 가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 뭐 아무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굳이 뭐 10,000원도 안 쓰고 싶지. 담비대호는 어때? 난 한 5만 원대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얘기 듣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아깝진 않은데 한 번 10만 원 내고 사주를 봤던 게 그분이 말하는 게 너무 다 틀려가지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까 그 신점 봐준 그분도 내가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주보는 그분도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 시험을 보면은 내가 그때 경찰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시험을 보면 합격할 것이고 지금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고 그리고 뭐 경찰 연하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결국에는 나는 경찰 시험 보니까 너무 외지로 가야 되고 해서 그냥 결국에는 보지 않았고 그 당시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뭐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야. 그건 좀 아까워. 그냥 되게 뭔가 말을 확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진짠가 그런가 하고 나왔는데 결국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정을 할수록 비용이 비싸지는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요런 길로 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사람보단 너는 지금 이 직업이 딱 맞아. 아니면 넌 이 직업이 합격이 될 거야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봤을 때 그게 더 진짜 같잖아. 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 말 누가 못해. 그런 그리고 거니. 블로그나 막 이런데 주로 그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은 진짜 소름이다 이러면서 그치. 자기의 썰을 푸는데 이거 다 맞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 이런 후기가 주로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이라는 게 그렇게 발휘가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은 있어? 야 진짜 신통하다. 완전 딱 맞잖아 라고 하면서 소름 돋았던 순간. 나는 하나는 있는데 나는 근데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그때 이제 고3 때 교대 가기 싫다고 너무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답답하셨는지 어떤 지방에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요. 절에 이제 약간 스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보러 갔어. 근데 그게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쩍쩍쩍쩍 하고 두 번째 질문 딱딱딱딱 하고 질문 딱 2번밖에 못 하는 신기하다.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 거였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첫 번째로 나에 대해서 물은 거야. 우리 딸이 이제 교대를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후보로 된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엄마가 후보로 되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후보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잖아. 그 두 번째는 후보로 된다는 게 합격을 한단 말인가요? 아닌단 말인가요? 그걸 두 번째를 또 썼어. 그랬더니 후보를 합격을 한단 말이지. 그걸 뭔 말이냐? 이러고 끝난 거야. 근데 나 진짜 교대에 후보 2번으로 붙었거든. 예비 합격. 예비 합격. 그래서 그건 좀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것도 좀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 근데 나 아까 네가 얘기했던 거에서 왜 경찰이랑 이런 거 안 했잖아. 근데 그거는 난 그거 같아. 만약에 시험을 쳤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지. 그거 에올처럼 에브리바디 뭐야? 에브리띵 맞아.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선택을 하면 또 달라지는 거지. 결과 운명이.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 맞아. 그 말을 듣고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들은 사람의 그거니까. 나는 소름 돋았던 건 아까 말했던 그 타로 언니가 너 통번역대학원 합격해 이거랑 몇 개월 전에 전화로 타로를 봤었는데 그분도 되게 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되뇌이면서 나 대신 카드를 뽑아줘.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데 저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뭐 잘 됐는데 잘 벌어먹고 산대. 그래서 뭐 되게 많이 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연봉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뭘로 그렇게 버나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얼마 벌지? 하면서 지금 얼마 버나요? 하면서 막 카드를 이렇게 막 뒤집는 거야. 그러더니 200 얼마, 300 얼마, 400 얼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몇백 몇십? 이렇게 했는데 뭐 세전이면 그렇게 되려나 하고서 그냥 전화를 끊고서 나의 내역을 보니까 월급 내역을 보니까 딱 몇백 몇십 세전 월급을 딱 맞춘 거야. 그래서 뭐야 소름이다 했고 앞으로 나는 2026년에는 월 800을 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주니까 나의 지금 월급을 맞췄는데 월 800을 번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나 진짜 언제부터? 26년이래. 얼마 안 남았네. 뭔가 지금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돈을 벌게 된다 하면서 기회가 온다. 그렇게 해서 나 진짜 800 버나 봐 이러면서 지금 우리 팟캐스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나 인정. 그럼 난 이제 점을 믿겠어. 제발. 한번 26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믿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 뭐 만약에 하루에 5만 원을 내고 놀이공원을 간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5만 원을 내고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진짜 심리 상담, 고민 상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 병원에 가면 비싸. 1시간 받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하고 또 가기 꺼려지잖아.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런 생각하고 가면 추천. 그럼 요새는 사주를 챗GPT나 또는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보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한번 해보고 2026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또 연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맞아들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이 영상이 증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재밌겠다. 연말에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요새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롬프트가 있더라고. 담비대원이 공유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번 각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입력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챗GPT로 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뭐 사주풀이를 읽어주면서 진짜 맞나? 라고 나머지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해봐줘도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현실 감각과 추진력은 있지만 감정과 이상이 충돌하기 쉬운 구조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나의 키워드는 현실 감각, 감성, 독립심. 이성적인 판단력과 감정적인 직관력이 함께 있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감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감수성이 강하지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나한테 두드러지는 분야는 학문, 언어, 창의, 디자인, 컨텐츠, 심리. 맞는 것 같아. 일단 언어, 내가 외국어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어가 들어간 게 좀 맞는 것 같고 눈치 빠르고 감수성이 강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난 독립심 얘기했을 때 맞는 것 같아. 독립적으로 얘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가지고 뭐 중국 가서 일하면서 살다 오고 막 이러네 이런 걸 보면서 어우,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인데 3남매 중에 최고 독립적. 그러니까 스스로의 길을 막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담비가 독립적인 성격이구나.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긴 했었거든. 또 그냥 제주도에서만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생각보다 추진력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들어. 짱 추진력이야. 짱 추진력. 추진력 짱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커리어 운이 나오는데 다 똑같이 나오나 이게 정리가? 순서가? 맞아. 그러면 커리어 운은 어때? 그리고 커리어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형국입니다. 남 밑에서 오래 있을 타입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잘 맞는다. 그리고 그 분야로는 창작 강의, 컨텐츠, 예술 상담, 교육. 계속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거네. 그리고 맞아. 연말정산 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맞아. 브랜딩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딱 브랜드라는 단어가 뜨니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6년부터 28년까지가 직업적인 전환이나 브랜드 방향 재정립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내가 딱 26년에 퇴사 예정이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딱 26년을 말을 해줘가지고 이것도 좀 신기해. 이런 게 그거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 때 잘하고 있구나라는 응원이 된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조금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약간 맞아. 그런 거지. 26년에 퇴사하는데 그 이후로도 뭔가 잘 사나 봐. 그러니까 챗GPT가 하지 말래도 어차피 할 건데 맞아. 약간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은 재물운. 중요하지. 아니 뭔가 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감정 실리를 함께 보는 눈이 있다. 직접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지식, 언어, 기획력, 콘텐츠, 브랜딩 능력을 통해서 수익을 만든다. 투자나 단기 재테크는 안 맞는데 브랜드 자산, IP, 지식 재산 이걸 통해서 돈이 길한다. 공모주 그만해라 야. 네, 80만 원이나 벌었는데. 그래서 25년에서 27년이 재정적으로 확정이 된다.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맞는 걸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애 및 인간관계. 연애는 겉보기에는 차분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열정이 강하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몰입도가 강하고 헌신적이지만 뭐 상대가 감정 기복이 크면 쉽게 지치거나 식을 수 있다. 그래서 26년에서 28년은 감정 정리의 해로 오래된 관계는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궁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온다. 라는 게 너무 막 감정적으로 이 사람 너무 멋있네 하면서 한눈에 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잘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너한테 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마음을 여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 전까지는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잘해주면은 좀 다르게 보이고 마음을 열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그래도 나만의 기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26년부터는 나답게 일하고 돈 버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까 말했던 파로 봐준 언니가 지금 하는 거 외에 좀 더 재밌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부수입을 창출해낸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좀 기대가 되는. 네, 진짜 유튜버 잘 맞을 것 같아. 잘 할 것 같지 않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담비대원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나 내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언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나도 우리 거 해야 되는데 내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담비대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말들을 조금 많이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열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운이 그쪽으로 간다는 건 지금 뭔가 스텝을 그쪽으로 밟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기분이 좀 나쁜 거지. 왜 안 맞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겠어. 나 네가 성공해야 틀렸다는 걸.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서반장 한번 봐볼까? 나는 전체적인 성향이 촛불 같은 사람이라는데 책임감, 전문성, 리더십, 커리어에서 인정받고 뭐 돈이 들어오면 잘 쓰는 타입, 관리하면 크게 늘릴 수 있음. 스스로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는 경향, 가끔 자기 소진 가능. 뭐 이런 게 나의 전체 성향인데 맞는 거 같니?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 2025년을 보면은 내 친구의 심기를 내가 잘 신경 써줘야겠다라고 나는 그냥 옆에서 느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쳐 있다라고 하면은 야 어디 갈까? 이런 제안들을 그러니까 원래 그런 제안을 잘 안 해. 서반장이. 왜냐면 짜증을 내면 내가 힘드니까. 짜증 좀 내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드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좀 나한테 뭔가를 딱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작년에 꽤 큰 동력이 되긴 했었거든.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쉽지 딱 않아. 알아봐주고 또 어디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게 진짜 마음을 많이 써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신경을 쓰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인한테 그냥 그러니까 그 말버릇처럼 나는 나 알아서 잘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본인한테 쓰던 시간보다는 덜 쓰게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많이 부분을 못 쓰게 됐어.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맞아. 언니가 늘 난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함께 있는 게 아니 근데 이게 그게 2024년 이후에 막 더 친해지면서 더 잘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걸 잘 관리나 해결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더 막 쌓는다거나 그냥 확 이렇게 삭힌다거나 갑자기 그냥 분출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잘 푸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곧 죽어도 혼자는 안 놀아. 근데 진반장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놀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쓰러질 것 같은 거지 결국에는.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거지. 때 되면은 산책 시켜줘야 되고 때 되면 먹이를 줘야 되고. 근데 그만큼 홍 반장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언니 눈에. 왜냐면 일의 강도가 점점 우리가 좀 심해지기도 했고 번아웃이 진짜 매년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확실히 그 에이징 커브가 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좀 소진이 빨리 되는 것 같아. 예년에 비해서 에이징 커브를 딱 겪게 된다. 아 이게 에이징 커브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시기가 딱 있어. 그래서 그랬다. 전반적으로는 나의 편함을 위한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리어 운은 보면은 여기 이제 실은 단어가 들어있긴 한데 전문직, 기획, 교육, 창작, 분석, 상담 분야의 강점. 근데 나 이거는 관성이 강해 직장에서 책임자 리더 역할로 가는 흐름. 그래서 배워갖고 가르치는 일, 조언하는 일로 자연스럽게 확장한다는데 특징이 좀 마음에 드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 감성, 창의력, 구조화 능력이 모두 있어. 기획, 프로젝트 운영, 콘텐츠 제작에 유리하답니다.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올해 일하는 걸 보면은 기획적인 파트를 서반장한테 좀 많이 떼어서 넘겼었어. 그리고 그거를 잘 수행해 왔고 뭔가 좀 전체 구조를 짠다든지 뭐 일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그걸 이제 쿠킹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쿠킹하는 단계를 대체로 다 서반장이 한다든지 그리고 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거를 이제 서반장한테 넘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뭔가 기획적인 역량
그러니까 뭐 물론 실무적인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지만 뭔가 기획적인 강점이 분명히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 작년에. 다행히 2025년부터 28년이 커리어 확장의 시기라니까. 음. 내가 이 99도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99도는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직무 전환, 사업 브랜딩에 바람이 분대요. 우리 같이 브랜딩을 해볼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25년 지내면서 2026년에는 어쨌든 브랜딩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로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맞아. 공통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재무르는 내가 지식 전문성을 키울수록 재물이 함께 따라온다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 진리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40대 초반부터 상승세가 확실하게 강해진다는데 재물운이. 그래서 2026년, 28년은 투자보다는 자기 역량 강화가 더 이득인 시기라는데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치. 나 그 사주 볼 때 그런 말도 들었어. 죽을 때까지 책 잡아야 되는 타입이라고. 담비대원도 비슷하지 않아? 맞아. 평생 공부할 팔자라고. 공부 그만하고 싶은데. 자 이제 연애 인간관계 운. 미간의 주름이. 책임감 있는 사람, 안정적 성실한 타입에게 끌리거나 그런 사람을 만남. 그러나 연애에서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상대에게 맞추려는 경향. 26년에서 27년에서 만남 관계의 정리가 동시에 일어나고 새로운 인연이 등장한다는데 정리할 인간관계가 없는 여기? 복반장이 있으면 만나지 못하고 못 만나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만나.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명이 같이 다니면 누가 뭐 저기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이 말 들을 수 있는데 얘랑 같이 다니면 너무 말을 걸겠어. 문지기. 너무 안전해. 문지기의 목부터 따야 돼. 나 지금이 커리어와 명예의 전성기. 전반적으로 나는 근데 뭐 사주를 볼 때마다 많은 내용이 바뀌었지만 공통적으로 안 바뀐 거는 말년운이 좋다였거든.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뭐. 대기만성. 네. 자 이제 제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사주의 핵심 특징은 실력, 신중함, 추진력을 모두 갖춘 구조랍니다. 콘텐츠, 기획, 영상, 브랜딩, 사업, 전략 분야에 강하다고 합니다. 야,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셋 다 창작, 기획 이런 게 다 들어갔네. 그러니까 같이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 셋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내 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성실하고 완성도를 따지고 신뢰 기반의 커리어 상승 패턴을 보인대요. 맞는데? 완벽한데? 딱 맞아. 그리고 외유내강형, 자기 기준이 높고 진지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특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맞고. 근데 왜 유야? 외유? 그러니까 바깥 그냥 봤을 때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미안해요, 자꾸 들어가서. 돈 주는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지. 이걸 바탕으로 한번 커리어 운을 정리를 해보면 타고난 커리어 성향이고 완성도 높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기획, 전략, 연출, 설계 계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할 때의 몰입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높은데 같이 일하면 더 높아요. 끝까지. 결국 함께 해야 효율이 높다. 결과로 말하는 타입, 실력주의가 있답니다. 그리고 현장감 있는 창작 또는 디렉팅 역할에 최적이라고 하네요. 너무 딱 맞는. 그러니까 커리어 흐름을 보면 2026년부터 28년 커리어 최고조로 향하는 성장의 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비슷하잖아. 우리가 2026년부터 한 8년 고경이 커리어의 정점. 다 확장이야. 그리고 능력이 인정되고 자리가 확장되고 브랜딩이 강화된대요. 브랜딩 이게 진짜 키워드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구축하는 운이 강하게 열린다. 지금부터 3에서 5년 사이는 결과물이 쌓이고 이름값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물운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26년, 27년은 확장이 되고
28년부터 수익이 증가하고 2029년부터는 이제 안정 시기로 들어가는 단계. 빚은 아직 갚으려면 멀은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는 2028년을 기대해 보죠. 그리고 이제 연애 및 인간관계를 보면 차분하지만 뭐 속이 뜨겁고요. 표현은 적지만 진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하고 상대는 성실, 배려, 꾸준함을 높게 평가할 것. 그리고 안정적이며 헌신적인 스타일. 이것도 뭐 대체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자면 뭐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벼운 인간관계는 피곤해하고 진짜 피곤해하죠. 매우. 신뢰,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 이게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대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2026년부터 36년까지 대운이 든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 사주를 토대로 보자면. 그리고 36년부터 46년까지는 또 창작 도전의 전성기래요. 뭔가 또 새로운 걸 6년? 뭘 또 하는 거지?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계속 하나만 역시 도전의 아이콘. 대체로는 그렇게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세 명의 전체적인 운을 보자면 2026년이 뭔가 새롭게 확장되고 브랜딩이 되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재물도 따라오고 그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가 그런 유의 좀 들어가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뭔가 좀 확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려나? 봐. 기분이 어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보니까는 좀 더 그런 메시지들을 발굴해서 지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보다 뭐 대운이 들어오나 보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한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공통적인 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연결이 되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화제가 생기네. 그럼 그 화제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니까 뭔가 대화할 소재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혼자 보고 말 것 같으면 별로 난 안 볼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어제 점을 보고 왔는데 맞아,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진짜 재밌어. 사람 내가 이렇대라고 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것도 맞아. 요거를 가지고 그 AI 챗GPT의 사주풀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원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뭔가 소재거리가 생기고 그 소재거리가 생겼다라는 건 어쨌든 대화가 계속 진전되는 거고 그 진전되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거 미신인데 나 안 봐. 이렇게 할 건 아니구나. 그냥 뭐 대화를 하기 위한 소재의 발굴 이런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러니까 뭐 미신을 하고 치부한다는 거는 뭐 믿고 안 믿고를 중요하게 따져서 막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것만의 어떤 효용성, 가치가 분명히 있어서 뭐 재미도 일종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그냥 위안, 응원 실제로 우리도 받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점이고 챗GPT는 처음 봤거든. 이 사주를 있다고는 말은 들었지만 돈원 쓰고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자세히 봐주고. 그럼 이제 사주가 분들은 점점점점 그건 그렇지만 대체가 되어가는 건가? 아니지 대신에 이런 챗GPT AI 상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위로의 상담 기능은 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 거의 약간 이런 식이 진짜 되거든.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직접 경험으로서는 필요하시겠지. 이거 해봤는데 어때? 희망찬 한 해가 될 것 같아? 나는 좋은 얘기해줘서 희망찬 한 해가 될 것 같아. 근데 나쁘게 얘기했어도 이거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나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변화를 앞둔 이 시점에 뭔가 뭐 변화를 잘 해내고 뭔가 커리어도 확장이 되고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 나도 거의 뭐 매년 이런 신년 운세 같은 걸 보긴 하는데 이런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렇게 신년 운세를 보니까 재미도 있고 우리 세 명이서 어떤 일을 앞으로 같이 할 건데 그게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재밌게 기대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우리가 2026년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까지는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유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2026년은 뭔가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버티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하는 와중에 어쨌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해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게 맞는 시기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진력이 좀 더 생겼달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걸 100% 신뢰를 하면서 이대로 뭐 살 거는 아니지만 그럴 생각에는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2026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봤다. 이 자체로 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네, 2026년 붉은 말의 첫 컨텐츠는 한번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직접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사주가 2026년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팟캐스트 열심히 한번 해보고 기획적으로 또는 브랜딩적으로도 탄탄하게 한번 2026년을 꾸며볼 테니까 저점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고점으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정말로 열심히 힘내서 여러 컨텐츠들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오늘 활용했던 프롬프트는 본문 내용에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2026년 뜻깊게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앞으로 좋은 기획과 함께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